할게요. 40쪽. 2차 방정식이에요. 뭐 길게 막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은 뭐냐면요. 2차식은 0꼴의 방정식이죠. 앞에 봐. 방정식이 뭐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방정식의 해가 뭐야? 방정식의 해. 그 방정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 x값, 그걸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법 수학 막 그런 얘기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학 막 그런 얘기인 거야. 해법, 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하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x가 뭔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x가 방정식의 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해법은 뭐가 있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 뭔 얘기냐면요,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야. 이런 거지. 3x-2는 5야. 이거 말고 이런 것부터 하자. x-3은 6이야. 초등학생도 풀어. x는 몇이야? 9야. 쟤를 넘기고 있었으면 반성해. 그냥 x에서 3을 빼면 6이래. 초등학생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아, 몇에서 3을 빼면 6이래. 그러면 그 몇은 뭘까? 9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지? 저기 x에 들어갔을 때 뭐가 맞는 말일까? 저기 9네. 이게 초등학생 수준의 추론이라고. 맞습니까? 저 정도 추론은 찾기 쉬우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래사장이 아닌 거야. 되게 큰 블럭들이 잔뜩 있는데 빨간 블럭 찾아봐 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모래사장이 되는 거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3분의 7은 우리가 수준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가능한 건데, 수준 낮은 초등학생들은 1도 집어넣어도 안 되고 2도 집어넣어도 안 되고 3도 집어넣어도 안 되고 4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조금 수준 있는 애들은 일단 이 3을 없애줄까? 그러면 분모에다가 3을 집어넣을까? 그리고 나서 이만큼 통째로가 7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통째로가 7이 되려면 3으로 약분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7을 갖다 써주게 되면 3 약분되고 곱했을 때 7이 되네? 그럼 7에서 2를 빼면 5가 되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가 되는 거지. 인정?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숫자가 뭐일지를 찾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되게 유명한 수학자들은 일단 방정식을 바라볼 때 저기다 뭐 집어넣어야지 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방법인 거야.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어서 근데 그럼 비슷해지긴 하는데 조금 머네? 그러면 약간 조정해볼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약간의 이렇게 조정을 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뭘 배웠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항을 배웠어요. 2항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등식의 성질이죠. 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를 더해. 그래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뭔 얘기냐면 3x는 7이 돼. 이게 2항이잖아. 양변에다 2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양변에 3을 나눠. 그래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해. 그래서 x는 3분의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해 구하기. 이게 너희들이 배웠던 두 번째 방정식의 해법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가 된 거냐면 1차 방정식의 해법이 된 거야. 인정? 그 다음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요, 가감법 대입법을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방정식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두 개의 방정식을 둘 다 만족시키는 그 해를 뭐라고 하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야. 가감법하고 대입법. 중학교 2학년 때는 너희들이 가감법을 즐겨 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입법을 꼭 쓸 수 있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입법을 꼭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문자를 다른 식에다 대입해가지고 그 문자를 소거한 상태에서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 한 문자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해. 그럼 그거를 다시 어떤 식에다 대입해서 다른 문자를 구하는 거. 대입법이잖아. 그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대입법. 그 다음에 중3 때 뭘 배웠냐면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냐면은 AB가 0이야. AB가 0이야.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뭔 얘기냐면요. X-3 그리고 3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은 X-3은 0 또는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요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 몇 개 만들어졌어? 1차 방정식이 2개 만들어졌잖아. 이런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풀게 된 거야. 약간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추론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뭔가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년 때는 미지수가 2개인 거에 대한 어떤 풀이법, 미지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로 가감법, 대입법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AB가 0이면은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걔를 1차 방정식 2개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배운 거라고. 그럼 1차 방정식 하나 이거 풀면 X는 몇 나와? 3 나오고요. 요거 풀면 X는 몇 나와?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다고. 또 다른 방법을 뭘 배웠냐면요. 이런 것도 배웠었죠. X의 제곱은 5야. 그럼 X는 뭐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맞지?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3x-2의 제곱은 3이어봐. 그러면 3x-2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3x가 뭐가 돼? 3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x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얘도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제곱이 오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푼 이유는 뭐였냐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어떨 때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풀기로 했었던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이 언제나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번 하는 것이 어땠어? 귀찮아서. 이걸 매번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화했지. 이게 뭐야? 근해 공식인 거야. 흐름 잡혔습니까? 이 방정식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x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진짜 되게 좀 속상한 게 공부가 똑바로 안 된 애들은 요거 외우는 것도 공부를 안 해. 요거 외우는 것도 공부를 안 해. 고3인데도 근해 공식도 모르고 막 그래. 그런 친구도 없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기본 공식이고요. 또 어떤 공식도 있어? b가 짝수일 때, 그지? b가 짝수일 때 어떻게 되죠? x는 2a분의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부분만 없애주면 되죠. 그리고 b를 b 프라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 없애주고 2 없애주고 b 대신에 b 프라임. b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b의 절반. b 프라임은 b의 절반. b 프라임은 2분의 b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 근호 안에 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아니면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야. 근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저 근호 안에 들어온 숫자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근호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얘들아? 뭐가 들어왔다고? 0이 들어왔다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이 뭐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야. 또는이야. 또는 5월이라고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루트 0이 뭐지? 루트 0이 0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라고. 아니? 이렇게 똑같은 게 중복해서 나오는 근을 무슨 근이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불러. 아,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있는 거 네가 0이 되면 중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중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긴 한데 이런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아봐. 0보다 작아봐. 그럼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숫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죠. 루트 마이너스 4. 얘는 i가 살아남잖아. i가 살아남으면서 허수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얘는 허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맞니? 그럼 근의 공식을 적용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걔는 어떤 근을 갖게 되는 거냐면요. 허수인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허수인 근을 줄여서 허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허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눈치껏 실수인 근은 우린 뭐라고 부를까? 실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지 않으면 걔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야. 0보다 작지 않으면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0보다 작지 않으면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지. 0보다 작지 않다는 거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리.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 그러면은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실근이야. 실근이야. 근데 이게 또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은 그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 다른 하나의 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하나의 근이라고 얘기하고요. 근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안 적혀 있을 거거든. 요만큼은 정리를 조금 해두세요. 약간 얘는 중3 복습 느낌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어라. 암산으로도 하실 텐데 매너상 한번 할게요. x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5는 0. 그러니까 x 더하기 4는 0 또는 x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5. 여기 또는이라고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또는이라고 써야 돼. 다른 숫자, 다른 말 쓰면 안 돼.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즘 이런 거를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는 3분의 1이죠. 가로치고 중근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 1, 1, 2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야겠네. 그럼 얘는 5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5x 더하기 1은 0 또는 x 빼기 2는 0.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x는 2. 안 어렵죠? 이것도 인수분해를 이 상태에서 바로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분모에 있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 1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이면 되네. 그럼 얘는 2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1은 0.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은 0 또는 x 빼기 1은 0.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1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48번도 풀어보세요. 48번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근데 가운데 숫자가 짝수인데 짝수 공식 안 썼으면 반성. 짝수 공식 안 쓰면 안 돼. 짝수 공식은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이야. 짝수 공식 무조건 써야 돼. 근데 원래 원칙은 최초로 인수분해를 시도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네. 근해 공식 써야겠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그지? 뭐 계산하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오죠? 요거 약간의 팁인데 잠깐 들어봐. 잠깐만 들어봐. 2차항 계수가 양수야. 2차항 계수가 양수야. 근데 상수가 음수야. 2차항 계수가 양수야. 그런데 상수가 음수야. 이차항 계수랑 상수항 부호가 달라. 이차항 계수랑 상수항이 부호가 다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내부는 항상 양수야. 루트 내부는 항상 양수야.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루트 내부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면은 뭔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양수죠. 뭔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양수죠. 근데 a랑 c의 부호가 다르대. a랑 c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둘이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둘이 곱하면 음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 결과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랑 플러스를 결과적으로 더하게 되니까 그 2차항 계수랑 상수항의 부호가 다를 때는 2차항 계수랑 상수항의 부호가 다를 때는 루트 내부가 항상 양수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저거는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괄호 2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괄호 2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루트 내부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근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해볼게. 근해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x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잖아. 맞습니까? 25 빼기 32네.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고 그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i가 된다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한다고. 이런 걸 무슨 근이라고 한다고? 허근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이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이 또는을 뜻한다고. 집중해봐. 집중해야 돼. 스르뿅. 얘는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7i 또는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라고 했을 때 I 쪽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 봐. 너의 허수 부분은 뭐냐? 너의 허수 부분. 허수 부분 뭐야? 4분의 루트 7이야. 너의 허수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야. 어떻다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다고. 그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우린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관계. 켤레 관계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되면 그 두 근의 관계는 언제나 켤레 관계야.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되면 그 두 군의 관계는 언제나 켤레 관계다. 이해되죠? 그래서 둘은 켤레 관계. 켤레 관계. 하겠습니다. 얘는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쓰라는 거야. A분의, A가 몇이죠?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몇이야? B 프라임이 가운데의 절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스륵뿅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고 답은 뭐가 된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여기 답이에요. 꼭 이렇게 분리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 설명을 위해서 내가 분리해서 쓴 거야. B'이 뭐가 되죠? B'이 너의 가운데 거의 절반이니까 3이 되죠. B'이 3.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A분의 9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3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B'의 제곱 9 빼기 A C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스륵 뿅 9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6 루트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36. 아이고 해야겠네. 스륵 9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가자. 루트 36i야. 근데 루트 36은 몇이죠? 6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i가 되는 거고 하트로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둘 다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49번은 그만 풀고 싶다. 49번은 너희들 빨리 한번 풀어봐. 내가 답만 불러줄게. 네, 칠판에 적혀있는 게 답입니다. 잠깐 떠들지 마. 괄호 3번만 한번 체크해볼게. x제곱 더하기 4는 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거든? x는 뭐냐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된다. 이 과정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괄호 3번 말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할 수 있겠지. 괄호 1번은 인수분해, 괄호 2번, 4번은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괄호 3번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답 체크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